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본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절기상 포근함이 무르익어가야 할 4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옷차림 신경 쓰시면서 각별히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승인이고요. 임의 제출에 대해서 구조 대상자에 대한 집중 수색을 실시하였으며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전국에 들어섰는데요. 빠른 시일 내 적절한 후보자를 골라내야 하는 건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자의 출사표에 주목하여 보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에서 중도 보수층으로까지 표심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신조어 잘사니즘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란 뜻의 어대명으론 안 된다고 강조했고, 그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 입장인 이 전 대표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대 교체를 해내겠다며 민주당에 정권을 넘기면 안 된다는 데 메시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 깨끗함을 부각하거나 지피지기를 내세운 후보도 있었습니다. 출마자가 두 자릿수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키워드 발굴도 눈에 띕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대 교체를 외치면서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태지를 소환하는가 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제2의 6.25 전쟁, 건국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대선의 비장함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압도적 새로움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젊음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늘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어 왔지만 이번 대선은 더욱 특별한데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이내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후보자들을 짧은 시간 내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국민의 대선 관심도를 유지하고 주요 후보자의 전반적인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우면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공약만큼이나 후보자의 언행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정치권 및 언론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등 본 보도는 후보자들의 말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리아와의 수교에 대해 전한 뉴스포커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나간 자리에 들어선 시리아의 과도 정부. 우리 정부는 시리아 과도 정부 측과 접촉해 수교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표단과 함께 시리아를 방문해 시리아 외교장관을 만나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던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종표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외교적 지평을 넓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쿠바에 이어 시리아까지 유엔 회원국 수교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소 불안정한 소식들만 전해졌었는데요.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하락한 국가 이미지로 국제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 보도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를 잘 정리하여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본 보도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들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본 보도는 특히 시리아와의 수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으로 특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수차례 검수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저귀는 이른둥이를 위한 작은 기저귀입니다. 이 공장에선 약 2개월에 한 번씩 이른둥이용 기저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몸집이 작고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전용 설비가 필요하고 품질 관리도 더욱 엄격히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생산을 이어가는 건 이 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아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둥이 기저귀는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도 무상 공급돼 아기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업계의 특수 제품 생산을 위한 행보는 일찍이 시작됐습니다. 한 유업회사는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개발해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제조사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한 식품기업은 환자용 영양식 브랜드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성보다 ESG 경영을 고려한 유통업계의 특수 제품이 사회 곳곳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적절한 화면 구성과 기사 내용,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보도 첫 부분에서 기자가 직접 공장을 찾아 손으로 기저귀를 들어보았을 때 실제로 얼마나 작은 기저귀인지 직접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기사를 전하기 전 앵커가 이른둥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을 뿐 아니라 보도가 전해지는 동안에는 자료화면 자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른둥이 전용 물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는 본 보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보도에서 인터뷰에 응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회적으로도 제품 생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제품 생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인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한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의 한 도로지만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들이 도로 위를 질주하고 인도 곳곳에는 킥보드 여러 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 전광판에도 킥보드 운행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 보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책 진행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TV에서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해당 정책과 함께 전해왔습니다. 특히 본 보도는 실제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일부 거리를 찾아 정책의 시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하게 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관련 기관에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사 폭행 영상에 대해 보도한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교권 하락 등을 포함하여 수업 내 휴대전화 사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상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가장 충격적인 폭행 장면은 제외되었습니다. 폭행 등 사건, 사고 장면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해당 영상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의 전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보도 외 다른 보도에서 영상 전체와 함께 폭행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향후 비슷한 보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루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류연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시대불문 한국인의 영혼을 달래주는 소울푸드, 바로 속까지 뜨끈해지는 국밥이죠.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는 전국에 무려 1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는 국밥 전문 기업의 성공 레시피를 알아봤습니다. 그랬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외식업체 폐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현재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가맹점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맹점과의 공생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업 1년을 이제 막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성공 레시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국에 1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는 오늘의 성공 기업. 방송은 전국에 무려 1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국밥집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경기 흐름만 좋으면 월 매출 1억 원 이상, 보통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막 개업 1년을 넘겼지만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본사와 소통하며 얻은 노하우를 찾으러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재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기와 순대를 미리 1인분씩 소분해두고 대파와 밑반찬을 넉넉하게 준비해두면 비로소 점심 장사 준비가 끝납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손님들이 몰리고 혼잡한 상태에서 과연 맛이 보장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한우 소머리곰탕을 한 달에 서너 번씩 먹으러 온다는 손님부터 점심으로 먹으면 다음 날까지 든든하다는 손님, 또 김치가 예술이라는 손님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업의 비밀 병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김치라고 합니다. 성공기업에서 연구한 특급 양념장에 국내산 무와 배추를 버무려서 그때그때 담근다고 하네요. 또 국밥의 생명은 스피드인데 성공기업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될지 속도 검증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밥 주문이 들어온 뒤 불맛을 가득 담아 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분 30초였습니다. 더군다나 국밥은 손님이 머무르는 시간도 짧다 보니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높은 매출의 열쇠는 바로 빠른 회전율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성공 비법을 알기 위해 뚝배기를 타고 공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전국 100곳이 넘는 매장에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는 공장입니다. 환복 후 들어가는 열처리실에선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내부에선 한우 원육을 손질 중이었고 스팀기에 넣고 고기를 삶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기업에서는 고소하고 육즙이 풍부한 거새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기 상태 좋습니다. 바로 기업의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하락해 이익이 커지는 규모의 경제 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식 맛의 8할이 재료라고 하면 나머지 2할은 조리 과정인데요. 조리 과정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1차 불순물 제거를 위한 열 처리를 거친 후 소머리를 건져내고 깨끗한 물에 넣은 뒤 기름 제거를 하면서 2차로 삶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후 소머리를 건져내고 채소와 한약재를 투입, 3차로 삶으면 그제서야 1차 육수와 고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는 진공 포장 후 육수와 함께 전국 100여 개 매장으로 발송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공장에서 체계적으로 해주니 점주 입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이 레시피가 무려 3년에 걸쳐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연히 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옆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담배를 잘못 버리는 바람에 공장이 완전히 전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주변 다른 공장 대표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일 때문에 손해볼 점주들을 생각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한 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대표는 주로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시식을 할 때 자주 오는 매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곰탕이 아닌 구운 고기라고 하는데요. 곰탕 매장이 구운 고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문화가 발전한 만큼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소고기는 서로 다른 두께들로 준비 후 어떤 게 더 맛이 좋을지 직접 한번 구워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때 요리 경력만 총 80년, 날카로운 품평을 해줄 대표들도 매장을 찾았고 신메뉴 개발을 위해 들인 새로운 장비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해보면서 얇은 고기는 서로 뭉쳐버린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얇은 고기는 가차없이 후보에서 탈락되고 이후 중간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불향이 확 난다는 칭찬을 받으며 냄새가 먼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신중하게 시식에 들어가는데요. 이후 뜨거울 때는 먹을만하다, 작게 자르면 먹을만하다 등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반응이 살짝 애매했는데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본 후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새로 준비하고 있는 빨간 국밥에 한번 넣어보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요. 세 번째 성공 레시피는 바로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도 답을 찾는 것에 있었습니다. 같이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공기업 대표는 100여 곳이 넘는 지점들과 함께 가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대표가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점주들이 가져가는 게 없어 문을 닫게 되는 게 가맹점의 최대 약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업은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단 가맹점주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공생과 공존의 초심을 계속 염두에 두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더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더 큰 발걸음을 준비하는 성공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내딛는 발걸음을 응원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찾아라 성공 레시피가 응원합니다. 네, 모니터링 잘 봤습니다. 루이언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가맹본부의 대표가 과거 음식점을 직접 운영했을 때 느꼈던 점들을 잊지 않고 이 모든 단계에서 가맹점들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가맹점들이 손님을 좀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좋은 맛의 음식을 손님들에게 낼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결국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었는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렇게 상생하며 함께 살아남으려는 본사들이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생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루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도 관세 시행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면 말을 바꾸는 통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면서 지난 9일에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25%를 매기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90일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인데 언론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네. 90일간의 유예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앞으로 90일간은 10% 기본 관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파격적 관세 정책의 전격 후퇴는 국채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예. 고율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 또한 급등했는데요. 관세 정책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단 며칠 만에 0.4% 이상, 30년물은 0.5% 이상 급등하며 예.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서울경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국채 이자로만 1조 1,330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관세 정책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피하고자 90일간의 유예를 발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전략적으로 계산된 후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트럼프와 측근들이 일반적인 외교 규칙이나 예절에 얽매이지 않는 결과지상주의자들이라면서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또한 중간 과정의 충돌보다 최종 성과물을 중요시하는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장에 앉히기 위한 밀고 당기기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가별로 맞춤식 협상하겠다는 트럼프의 으름장에 전 세계 경제 또 외교 지형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혼돈의 상태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한 기사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의 관세 유예로 지난 10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등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한겨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전망을 인용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25%에 이르는 관세가 일단 90일 동안 유예되기는 하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145%까지 높아지면서 예. 중국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제품이 유럽 등 다른 나라로 수출 판로를 옮기면 우리 수출 시장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제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예. 현대차그룹은 이미 미국 생산 확대로 관세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의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90일간의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정부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25%에 이르는 관세는 잠시 유예됐으나 향후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데요. 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은 보복 관세 등 맞대응 대신 협상으로 정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높여가며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여나가고 상호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90일간의 유예 기간에 미국과 효율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언론을 통해 나왔고요. 정부는 우선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상호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그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총 3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수출금융 9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국내 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일제히 보도됐는데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을 공급해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 혼란 극복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유예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물론 뭐 협상을 해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맞을 수밖에 없는 관세 폭탄인데 한국은 특히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 대응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한 보도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의 관세 조치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향후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예. 그런 만큼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현 사안에 접근해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예. 언론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찾고 각종 보고서를 활용하면서 여러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네. JTBC는 경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지켜야 하는 산업과 미국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산업 등으로 구분해 국가 전략을 재조정하고 예. 얻을 것은 확실히 얻고 내줄 것은 내주면서 총체적 국익을 훨씬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서울신문도 비슷한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방식을 인정하고 최대한 실익을 챙기는 방식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며 무역 상대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자의 서사를 제공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예. 여러 보도 중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설계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각종 연설과 인터뷰를 모아 설계자의 눈으로 관세 전쟁을 해독해보겠다는 매일경제의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랬군요. 한국이 어떤 자세로 미국과 협상을 준비해야 할지 힌트가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예. 특히 미국이 방위 우산을 제공하며 무역을 통해 세계 각국의 번영을 제공하는 만큼 각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성의껏 돈을 내라는 미란 위원장의 주장은 방위비를 한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네요. 또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관세율로 좁게 보지 말고 미국과 중국의 2018년 1단계 합의처럼 모든 비관세 장벽 이슈를 함께 다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미란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포착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자랑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제공해야 협상이 끝날 것이라는 내용은 다른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협상 방식을 대변합니다.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전망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 대응 방안을 담은 보도도 많았지만 예. 논리적인 설득이 전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신선한 방식으로 제안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언론도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끝으로 언론의 역할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들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위한 많은 분석과 전망,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확실성이 큰 인물인 만큼 세부적인 협상 카드를 철저히 준비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과 세계 정세를 면밀하게 살펴 그 미묘한 흐름을 먼저 잘 포착해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언론에서도 의미 있는 보도가 축적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